마케팅 전략입니다,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인데, 제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게을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게을러서 학교도 맨날 뭐 9시에 시작하면 10시에 가고 막 이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저 스스로한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게으른 거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했죠. 그래서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고 뭐 운동도 막 해보고 막 이런 걸 해봤는데, 그 게으르다는 거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가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 그러는데, 군대 가서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게으름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제 스스로는 안 바뀌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인정하자. 내가 게으른 걸 인정하고 게으르게 살자 라고 해서, 현재 저는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지는 않고 일을 한 달에 한 3일 정도밖에 안 합니다. 3일 정도밖에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게으른 거를 이게 바꾸려기보다는 그냥 게으르게 살자. 그런데 일은 한 조금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제가 해냈던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내가 한 달에 3일을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대로 하고 한 10년간을 이거에 많이 공부를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뭔가 여기서 뭐 이걸 막 배우고, 아까 아이보스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런 체계적인 뭐 이런 설명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냥 말씀하듯이 제 경험을 얘기할 테니까 인사이트를 얻어가신다, 어떤 영감을 얻어가신다, 이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여기 경기권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거든요. 남도 쪽에 있는데, 남도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농산물 쪽에 굉장히 이렇게 접하는 게 많아요. 농산물, 이게 농사 짓는 분들, 뭐 이렇게 농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참 2007년도에 막 블로그 마케팅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막 보시고 막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계란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계란 농장. 근데 그분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가 산골 깊은 데서 계란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계란을 만들고 있는데, 생산을 하는데, 이 계란이 너무 좋은 거야. 계란이 자기가 6년 전에 그 산골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이 유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6년을 빚을 한 2억 정도를 지어가면서 이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온답니다. 계란을 가지러. 그러면 이 계란 가치의 이 생산 단가, 원가는 투입 비용은 대략 한 250원에서 3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팔았을 때는 최소 350원에서 500원은 받아야 돼요. 500원은 받아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매업자들이 와서 딱 쌓여있는 걸 보고 한 200원을 처음에 딱 부른답니다. 그러면 까지잖아요. 한 100원, 200원 까지잖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 가격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다시 가서 한 보름 있다가 온답니다, 다시. 그래서 한 150원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200원 불렀다가 150원으로 또 낮추는 거죠.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기간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안 팔려면 말아라. 또 가서 나중에는 70원까지 갔답니다, 이 계란이. 한 달 있다가. 계란에 썩으니까, 계속 썩어가니까. 이렇게 창고 한가득에 진짜 컨테이너 한 박스 정도의 계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란이 썩어가죠. 계란이 70원에 넘겨라. 이게 대부분 이 산지 경매인들이 하는 흔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계란을 트랙터로 다 갈아엎었다고.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거, 뭐 이런 글쓰기,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저도 막 여기저기서 짜집기 해서 막 올려놓고 막 이런 수준이었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막상 찾아와서 좀 해달라 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뿌려놓은 말은 있고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마지못해 제가 그래 한번 팔아보자. 그분이 이제 원했던 게 이 소비자한테 자기가 만든 이 열심히 만든 계란을 정말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팔아보고 싶다. 그거였어요, 사실. 뭐 이렇게 도매업자한테 휘둘리기 싫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고객을 가지고 내 브랜드를 가지고 팔아보고 싶다. 근데 저는 사실 내세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일단 그래 어떻게 되겠지 하고 딱 해서 제가 그 농장을 찾아갔어요. 농장이 굉장히 산골이 있어요. 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산길을 거의 한 30-40분을 올라간 것 같아요. 계속 가도 산골이에요. 근데 인터넷도 안 들어와요.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이 계란만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농장에 가서 계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란을 어떻게 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어떻게 팔지? 계란 마트만 가도 있잖아요. 마트만 가도 있고,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 계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구멍가게뿐만 아니라 담배보다 더 은해요. 사방대에 계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서 이 계란을 어떤 걸로 해서 팔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택배도 거의 들어올 수가 없죠. 그 산골에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데, 인터넷도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뭐 돈이 있냐? 빚이 2억이에요. 그 다음에 계란이라는 이 아이템,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템, 소매로 팔기 힘든,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이 아이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뭐 사람이라도 많으면 가족들이 그냥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고민했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죠, 사실. 브랜딩을 만들자. 브랜딩이 있으면 팔릴 것이다. 내가 풀무원 같은 브랜드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풀무원 같은. 근데 풀무원보다는 더 강력해야 돼요. 풀무원이 인터넷에서 판다고 인터넷에서 시켜먹지 않잖아요. 마트로 다 유통되지. 풀무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려면, 더 구매력을 높이려면 브랜드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그냥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오신 분들 뭐 벤더분들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직접 생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유통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농산물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 농산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것들 중에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그런 뭐 이렇게 브랜드나 쇼핑몰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벤더들이 다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먹거리나 모든 게. 근데 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브랜드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가 사람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GS 쪽에 뭐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 GS 딱 모였는데 진짜 한 이 정도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한 300분 직원들, GS 이숍 직원들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파는 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파는 거나 이분이 파는 거나 똑같아요. 이분이 혼자잖아요. 가족들 몇 명 있고 혼자 계란을 하나 팔든 GS 이샵에서 300명이 모여서 계란을 하나 팔든 똑같아요. 과정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혼자라고, 우리는 혼자 하니까 이렇게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너는 혼자 하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봐도 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정을 간소화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무조건 큰 이야기로 만들자. 이 바퀴벌레를 공룡으로 만들듯이 그냥 크게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저는 또 브랜딩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농촌이라고 해서 다 무슨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정말 신토부리 냄새, 아니면 뭐 우리 것, 이런 시골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촌스럽지도 않고 정말 세련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세련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렇게 마트에 나와 있는 정말 정형화된, 정말 뭔가 진짜 대중들한테 팔만한 그런 세련된 디자인, 이미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절제, 촌스럽지 않은데 절제시키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했죠. 우리의 경쟁 상대는 농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 바운더리, 이 틀 안에 있으면, 이 룰 안에 있으면 사실 경쟁자들밖에 안 보여요. 외부가 안 보여요. 외부가. 농촌도 똑같아요. 우리 옆집에 누가 감을 팔아요. 나도 감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저 감은 맛이 없어요. 그걸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 걸 또 욕해요. 저쪽 거는 별로다. 괴산 절임 배추하고 해남 절임 배추가 서로 싸우듯이 그런 거 갖고 서로 싸워요. 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마트거든요.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쪽에 있지, 절대 우리 내부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내부끼리 서로 싸우다 끝나요. 농촌도 똑같아요. 내가 감자 하나를 팔더라도 옆집하고 비교를 해요. 옆집은 어떻게 팔더니, 이게 아주 그냥 고착화되어 있어요. 사람들 인식 속에. 그래서 우리 농촌 까지를 않았어요. 일단 까지 말자. 우리 계란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존의 뭐 공장식 케이지로 싸구려로 나오는 계란을 까지 말자. 인정하자. 저쪽은 저쪽 시장이고 우리는 우리 걸로 가자.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한번 보죠. 가장 핵심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뭐 물건을 팔고 계시지만 이 상품이 돈을 주고 과연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시면 그냥 누구 아는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사지는 않잖아요. 과연 이걸 사놓고 가치가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따지잖아요. 그럼 그 가치 이상을 만들어야죠. 소비자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어떠하든 제품이 아무런 문제 없이 배송이 돼야 돼요. 나한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엄청 잘 만들었어요. 장인이 막 저기 순천 광양 이쪽에 가면 뭐 매실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막 뭐 3, 4년 숙성시켜서 매실 장아찌 만들어서 이렇게 다 가서 깨져가요. 막 도자기에 넣어서 막 흥건해요. 특히 계란이 그래요. 계란이 택배를 보내면 하나만 깨지면 전체가 다 못 쓰게 돼요. 다 범벅이 돼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설명하면 뭐예요? 소비자가 받았는데 계란 깨져 있고 막 뭐 깨져 있으면 어떡해요? 의미가 없는,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기분만 나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기대 이상으로 감동시켜야 돼요. 물건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입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때 우리가 무슨 물건을 받았어요. 기대 이상으로 감동스러우면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지인들한테. 야, 여기 괜찮다. 우리 식당 가서 그렇잖아요. 갔는데 기대 이상으로 맛있으면 다음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반 하에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사 유정란의 의미를 한우와 계란에 연결시키기 위해 한우와 계란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한우와 계란에서 파는 건 뭐냐, 이게 계란이다 라는 게 아니라 방사 유정란이다. 여러분들 방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처음 낯설잖아요. 유정란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걸 키우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 이분 주위에, 이 농장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말은 너무 그냥 일상어예요. 너무 편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육할 때 뭐 정육점 가서 후지 전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앞다리, 뒷다리, 아니면 뭐 돈가스 할 건데 그 부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뭔가 등심 뭐 몇 그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방사 유정란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계란에 방사 유정란이라는 이 단어를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걸 핵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한 상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팔고 있는 거 계란 하나밖에 없어요. 쇼핑몰에 여러 가지를 안 팔고 계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많은 자료를 직관적으로 만들었죠. 용어도 그렇게 선택하고 이 한 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리기인데, 이 브랜드가 형성되는 거 그리고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는 한 가지 사례, 뭐 여러 가지 사례, 우리 막 좋은 거 많아요. 여기 뭐 뽕나무 사료도 먹이고 무슨 뭐 남들 막 공장에서 키우는데 그 면적 한 평에 막 몇 마리도 안 키우고 뭐 좋은 닭에다가 농지청에서 후원받은 닭을 막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좋은 자료가. 근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햇삽을 인정받았고 무슨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내가 어떤 뭐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옛날에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한번 왔을 때 전국에 있는 유정란에서 무슨 백신을 추출한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정란을 전부 다 수거를 했어요. 다 주문하고 이름 난 데는 다 갖고 와서 해봤는데 이게 다 실패가 나는 거예요. 부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40%도 안 되고 그것마저 갖고 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실패를. 근데 하늘과 계란에서 주문을 해서 고려대학교 그 연구소에서 했는데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메일이 왔어요. 감사하다. 너희는 정말 진짜다. 그거를 저희가 기사화시켰죠. 기사화시키고 계속 그것만 때렸죠. 우리는 인플루엔자에서 이렇게 유정란이다. 진짜 유정란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이야기를 큰 이야기로 만든 거죠.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묻힐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이걸 계속 알렸어요. 블로그, 이게 좀 인터넷이 되면 좋은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렸어요. 뭐 아까 블로그 마케팅도 말씀하셨는데 농장의 풍경 이런 것들을 뭔가 이게 막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블로그를 사이드로 운영하면 뭔가 내가 특별한 일, 화려한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블로그로 막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 농장의 그 풍경,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빨래, 그냥 뭐 호떡 만드는 거, 그냥 풍경.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듯이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근데 사람은 이 관심을 가지고 싶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 근데 이 농촌, 이 시골의 모습, 이 시골의 풍경은 굉장히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가보고 싶은 그 일상 속이에요. 막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맨날 똑같은 산이 있고 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근데 남들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그 일상을 올려라. 그래서 일상을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블로그의 그 컨텐츠, 그 일상적인 포스팅 자체가 이 브랜드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죠. 상품 패키지를 셀린더 깔끔하게 만든, 이거 보시면 이따가 아실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네. 제가 첫 번째로 주안점을 뒀던 게 아까 가볍게 만들자, 직관적으로 만들자 사이트를.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쇼핑이 있고 블로그가 있고 게시판이 있는데 딱 세 가지가 큰 카테고리예요. 근데 이게 그냥 디자인적인 거, 어떤 UI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관계라고 단순. 왜? 그냥 계란 하나밖에 안 팔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막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이 쇼핑 뭘 솔루션 자체가 카페 입사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무료로 쓰고, 블로그도 티스토리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무료로 넣었어요.
게시판도 그냥 카페에서 제공하는 거. 굉장히 단순하고 가장 쉽고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소비자 관점 UI. 쇼핑몰 속의 블로그를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면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블로그가 물론 보이는 것만 하나면이고 이게 내부적으로 떨어져 있죠. 따로 블로그랑 쇼핑몰이랑.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다 알아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누가 보냐고요. 누가 그 산골에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그 산골에 누가 계란을 찾아서 누가 보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계란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시켜보세요. 시켜 드시겠어요? 안 드세요. 절대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뭐랄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배가 불러야 교양을 따진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좀 여유도 있고 이래야 좀 고급스러운 거 뭐 키워드 광고도 쓰고 뭐 배너 광고도 쓰고 뭐 전환율도 따지고 제가 하나요? 다 업체들이 하지? 안 해요. 생존을 위해서는 기어야 돼요. 정말로. 오케이. 제가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카툰 작가들 이 사람들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요리 카테고리 카툰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메일을 보내요. 한번 보내보면 안 와줘. 절대 답장에.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좀 할 수 있겠냐. 안 해요. 한 10명 보내면 한 분 관심 보이시더라고요. 워낙에 카툰 작가 요즘 몸값이 높아져서 10명, 100명한테 계속 보내요. 메일을. 카툰 작가분들. 그래서 카툰 작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올라가서 자기가 카툰을 그렸어요. 여기가 풀빵닷컴의 더블피님이라고 조회수가 거의 한 40에서 50만 정도 나오는 한 해당 이런 데인데 2번 연주했어요. 저희 거를. 하늘과 계란을. 제가 이분한테 돈 드렸나요? 돈 안 드렸어요. 계속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인터넷 방송, 그다음에 뭐 잡지, 신문 기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입소문들, 블로그들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제가 발가벗고 어린애들 막 울잖아요. 꼬맹이들 왜 울어요? 뭔가를 알아달라고 울잖아요. 애가 우는데 안 보는 부모 있나요? 봐요. 왜 운지? 바로 그거에 울어야 돼요.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이제 그때 교양을 따지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브랜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브랜드라는 게 사실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브랜드가 내가 로고도 만들고 사무실도 좀 차려놓고 뭔가 이게 인쇄도 하고 좀 멋지게 패키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팔리나요?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브랜드라는 거는 상품이 팔리면서 그 와중에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보면 어디 저쪽에 가면 막 엄청 3, 40년대 막 이렇게 맛집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할머니들이 하는데 그런 할머니들이 자기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저쪽 가면 이게 맛있다더라. 이 브랜드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팔려야 돼요. 팔리지 않으면 죄악이에요. 팔려야 돼요. 무조건 팔려야 돼요. 그래야 브랜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게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정성스럽고 성의 있게 다뤘으면 싶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계란을 그렇게 다뤘어요. 여기 보이는 이 하늘과 계란이라는 이 마크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기계가 빨간색으로 나왔어요. 지금 바뀌어서 초록색으로 나오는데 이 빨간색이 그 유통기한 찍는 건데 빨간색이 엄청 싸요. 잉크가 거의 한 10배 정도 싸요. 근데 초록색이 식용이에요. 빨간색은 공업용이고. 누가 알았을까요? 5년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10배가 비싼 초록색 잉크를 쓰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디테일에 우리 신경을 쓴 거죠. 이게 뭐냐면 정말 정성스럽게 상품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고객한테, 이게 너무 뻔한 말인데 이걸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한 명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고객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브랜드를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3일밖에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3일도 사실 안 해요. 근데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의 있고 상품 하나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요. 그분들은 충분히 시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도 사요. 이 계란이 지금 600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안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08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꽤 됐죠. 09년도 처음에 매출 월 뭐 300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밀어 빼기는 하는 거죠. 거의 안 나갔어요.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개 뭐 이렇게 나갔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지금 작년 건데 왜 작년 걸 넣냐면 지금 걸 안 넣고 이거예요. 그냥 한 달에 2,400 정도 벌어요. 이 소매 판매 사이트에서만.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계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루 한정된 양이 하루에 40박스 팔거든요. 한 2,300에서 한 2,500 닭 팔 때는 뭐 한 4,000, 5,000씩 가죠. 이분이거든요. 그 영광 산골에서 이렇게 하는데 2011년 매출이 4억 5천 됐어요. 이게 한 4년 지난 시점이죠. 그 전라남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문 대상 수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영광 우체국 물량 집계 5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이 엄청난 고민했고 뭐 만들어 왔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여기서 짧게 한 뭐 20분 30분 내에 딱 말해서 이 결과가 탁 나온 거죠. 사실은 무수히 많은 말들이 있었고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게 장사는 마진이 좋아야 된다. 최소 나한테 절반 이상은 남아야 된다. 계란이 절반 이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억대 부자죠. 억대 수익을 내죠. 그래서 영광우체국 물량 집계 5위가 왜 대단한 거냐면, 영광은 굴비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 업체당 이 영광의 굴비집이 한 500개가 있는데 우체국 계약된 데가 이제 뭐 몇만 개씩 나가요. 한 번 명절 때 몇만 개, 몇십만 개씩 나가는데 여기가 5위를 했어요. 그 와중에 계란 팔아서. 어떤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경이적인 일이죠. 그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래요? 여기 맨날 나가니까.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굴비집은 명절에만 나가고 그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우가 계란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이트고 고객도 확보가 돼 있고 이제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는 사이트가 됐죠.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브랜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만들고. 유레카 목장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아까 계란집 있잖아요. 계란집에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왜 소개를 시켜줬냐? 자기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만들다가 요구르트를 만들면 무슨 그 찌꺼기가 나와요. 우유에서 그거를 닭한테 섞어서 이렇게 먹이는 사료 대용으로 쓰려고 알게 된 목장이에요. 근처에 있어요. 바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한번 가서 해봐라.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가서 브랜드를 한번 만들고 팔아보자. 그래서 만났죠. 처음에 사이트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랬어요. 사이트가 딱 이랬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시골 분들, 이 농산물 하시는 분들, 개인 쇼핑몰이죠. 이거를 만드는데 돈을 꽤 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없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루 방문객이 10명에서 30명, 일주일 주문량이 한두 건, 매출이 월 매출이 한 15만 원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운영했는데 이제 한 100명 됐는데 이것도 이제 맡겨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거의 이제 뭐 운영이 안 되고 있었죠. 사실 이런 사이트도 많잖아요. 운영 안 되는 사이트. 그리고 이게 상품 페이지. 이게 이제 농업인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햇삭, 그 다음에 허가증, 그리고 무슨 인증,
무슨 사진, 정경 사진, 이런 이렇게 뭐 스트링 치즈인데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이게. 근데 이 10,000원처럼 보이나요, 이게? 이런 2010년 5월달에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패키지도 이래요. 뭐 이게 목장 요구르트인데 목장 요구르트라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사실. 사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당시 판매가 요구르트가 3,200원이었고 스트링 치즈가 6,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스박스. 이 아이스박스도 그냥 많이 안 나가니까 이게 근처에 전복 이런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집어넣고 보이시죠? 네, 굴비 아이스팩. 근처에 굴비집이 많으니까. 완도 참전부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더라고요. 요구르트를 파는데. 왜? 기능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없죠. 패키지 같은 거 이것도 그래요. 내가 고민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인쇄소에 맡겨요. 그냥 인쇄소에다가 맡기면 인쇄소 친구들이 뭐 디자인을 하나요? 왜 해야 될 돈도 안 주는데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서 사진 퍼와서 이렇게 유레카 목장 대충 써놓고. 제가 유레카 목장을 이제 처음 보면서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이제 한우가 계란을 제가 좀 해봤으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싸구려 제품이에요. 좋긴 좋아요. 요구르트가 목장에서 나는 게 참 사실 신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도 힘들고 대부분 다 마트에나 가야 요구르트나 우유나 뭐 치즈 유제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요, 사실. 근데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싸구려 제품인 거예요. 그 느낌이.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어요, 제품에. 촌스럽고 일관성이 없어, 상품이 다. 복잡하고 사이트 들어가면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고 복잡해요, 일단. 복잡해. 목장 햇삽이 이 지역에서 최초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목장의 햇삽을. 누가 알아요? 햇삽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간혹 주문이 들어와요. 아는 사람들한테. 먹는 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 근데 간혹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하나 때는 공장을 만들어요.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엄청 만들어야 돼요, 한 번 만들 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다한테 가서.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손해가 큰 짓이죠, 이게. 이걸 또 하셨더라고. 이게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농촌 양아치들이라고 이런 것만 돌아다니면서 블로그 마케팅 해라. 마케팅하면 홈페이지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뿌리는 거예요. 막 네이버 블로그도 있잖아요. 그 리뷰 블로거들. 별로 영향력 없는. 이렇게 하더라고. 포스팅 간간히 뜨여요. 근데 이 목장주의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요. 잘 만드세요. 그분이. 제가 그건 인정했는데 제품이 좋은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언젠가는 알 거라고 이런 세미나 있잖아요. 와인 세미나 뭐 이런 데는 막 서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기름값 어마어마해요. 기름값만 해도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놔두나 그냥 닫으나 어차피 망한 거예요. 괜히 그냥 손해만 보는데 이분이 무슨 뭐 또 뭐 관직을 하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장을 하나 차고 계셔서 뭐 유제품 협회 회장 뭐 이런 걸 하고 계세요. 별로 영향력 없는 그런. 근데 또 자기가 까오가 있으니까 또 접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손해를 보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이제 딱 보고 제가 만들기 시작한 거죠. 유레카 목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 구성, 킬러 아이템,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지 않은 패키지. 그거 제가 한우거에 대해서 똑같이 했던 거죠. 일관적인 정성스럽고 성의 있는 포장, 직관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구성한 웹사이트, 온라인 채널에 한 판매와 홍보, 과정의 광신성과 신선도를 위해 특정한 날 하루만 배송, 입소문으로 퍼진 유레카 목장 유제품. 한우거 계란에 했던 걸 다시 재복습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레카 목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이 뭐냐? 전체 사료 중 70% 가까이 풀을 먹인다. 이거였어요. 풀.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풀을 먹는지 사료를 먹는지 잘 몰라요. 풀을 먹는구나, 소가. 근데 알고 봤더니 풀을 65% 이상 안 먹이면 소가 죽는데요. 70% 먹여야 돼요, 대략. 사람들은 몰라요, 풀을 먹는지. 그래서 이걸 연결시켰죠.
풀을 먹기 때문에 사계절 유제품 맛이 다르다. 무슨 말씀이냐면 봄에 나는 풀, 여름에 나는 풀, 가을에 나는 풀, 겨울에 나는 풀 다 다르잖아요.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기업은 일괄적으로 대량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풀을 연결시킨 거죠. 어차피 다 먹는 풀인데. 사계절 스티커를 뚜껑에 붙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이건 봄의 우유, 여름의 우유, 뭐 가을의 우유, 뭐 가을의 치즈, 여름의 치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계절을 봤을 때 풀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이 맹점이 그거예요. 다 똑같다는 맛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다 다르다고. 오, 역시 봄의 맛이. 정말 그랬어요. 엄청나게 후기가 그렇게. 역시 봄에는 좀 다르다. 텁텁하다. 다 똑같은데 사실. 그 지리적 위치. 사실 우리가 여기 남도를 봤을 때 저기 뭐 남도에 섬 많잖아요. 조그맣잖아요. 막 공차면 막 바다로 빠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섬이 점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섬이거든요. 근데 우린 막연해요. 그 지도를 봤을 때 남도의 서해안에 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판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바닷가. 이걸 위치를 표시하자. 남도라고 하면 뭐 그런 환상을 가질 수 있게 깨끗한. 이게 바로 봄의 요구르트, 봄의 우유 제가 만든 거예요. 사계절 스티커 이렇게. 이걸 붙였더니 이제 봄의 우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지리적 위치, 표시. 라벨에다가 별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다 만든 거죠. 서해안에서 왔구나. 얘기거리를 만드는 거죠. 킬러 아이템 만들자. 처음에 요구르트가 큰 병에 팔았어요. 1리터, 2리터 막 이렇게 요구르트를 다 없애고 500리터로 가자. 조그맣게. 그리고 아까 계란에 초록색, 빨간색을 초록색 잉크로 바른 것처럼 여기도 설탕이 들어가요. 요구르트에. 안 들어가면 너무 쉬워요. 근데 설탕이 4.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걸 바꾸자. 이게 사실 설탕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바꾸면 맛이 바뀌거든요. 비정제당이라고, 이 정제당은 우리가 먹는 백설탕, 황설탕 이런 거고 시중에 유통되는 거. 비정제당은 그것보다 한 10배, 20배 비싼 그 정제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탕수수를 그대로 졸여서 갈아서 수입해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넣자. 식품을 좀 하니까 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5%를 비정제당을 첨가시켜서 이걸 홍보했죠. 우리는 비정제당을 넣는다. 대기업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액상과당, 사카린 이런 거 넣잖아요. 우리는 비정제당 넣는다. 그래서 3,200원에서 아까 3,200원 팔았죠. 5,200원 팔았어요. 2,000원이 붙은 거죠. 이익이. 비정제당. 이게 바로 사탕수수예요. 이걸 바로 졸여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만든 이제 패키지예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랑 비교했을 때 훨씬 이쁘죠. 이게 뭐 어떤 우리가 용기를 제작하고 뭔가 이렇게 막 대량으로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사실 하시다 보면 내 제품을 만들거나 내 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뭐 이렇게 뭐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 파는 도매처들, 방산시장에 가보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작을 하려면 일단 수량이 많아져요. 몇만 개 다니고 이걸 뭐 금형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있는 거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한우각이라는 사이트, 카페리스타 다 공짜로 갖다가 막 만들었던 것처럼 널렸어요.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게 패키지도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100개 단위로 우리가 주문할 수 있어요. 요구르트병 뭐 500ml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병이에요. 사실 아까 거기서 쓰던 병이에요. 이거를 그냥 바꾼 거예요. 기존품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게. 그렇죠. 이 시중에 막 보면 막 화려해요. 요구르트는 막 요구르트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막 젖소 그림도 있어야 되고. 젖소 그림은 있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갔죠. 그리고 텍스트도 다 그냥 명조체예요. 뭔가 새로운 필라그래픽이나 캘리그래픽이나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돈을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를 쓰는 거죠. 최대한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 주고 살려면. 팜플렛 한 장도, 팜플렛이 이따 나올 텐데, 팜플렛도 굉장히 가독성 있게 만들었죠. 아까처럼 아니고. 그리고 이 팩포장도 요구르트가 500ml인데, 이 플라스틱 병 500ml짜리 하나하고 팩이 하나 있어요. 팩을 왜 팔았냐면, 요구르트를 사람들이 꾸준히 먹을 것이다. 왜 먹을 것이냐? 그러면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용기를 따로 팔자. 이쁜 용기를 제가 남대문에 가서 사와서 용기를 500ml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팔았어요. 유리병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 팩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400원인가를 싸게 판 거죠. 이 팩을 사면 400원 싸게 살 수 있다. 매주 시켜 먹는 사람들은 여기 용기에다가 이 팩에 있는 그 내용물 담아서 먹는 거죠. 이런 거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설명이 좀 버벅거리는데 이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팜플렛이고, 이 병이에요. 이 병을 저희가 이렇게 팔았어요. 따로 12,000원짜리인데 이 병도 엄청 많이 사가세요. 그럼 이 병이 있으면, 이 병이 비었으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 요구르트 담았었지. 가서 주문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별건 아닌데 신경을 썼다는 거죠. 판매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신경을 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막 그 전복 포장 이런 게 아니라 부직포를 한번 쌌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리 테이프가 아니고 면 테이프를 썼어요. 사실 유리 테이프보다 훨씬 비싼데 그만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겨울의 우유죠. 무지박스. 이게 면 테이프를 이렇게 제가 쓴 거예요. 면 테이프를. 이게 식품은 우리 하다 보면 이게 아이스박스에 유리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굉장히 이게 뜯기도 힘들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막 할 때. 면 테이프를 붙이니까 굉장히 깔끔해지더라고요. 비싸긴 하죠. 훨씬 비싸죠. 유리 테이프보다. 근데 비싸게 해도 받으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옥션 가서 우리가 뭐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있는 거를 활용한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웹사이트를 아까는 막 이렇게 번잡했잖아요. 정리를 한 거죠. 뭐 소개 뭐 이렇게 누르면 그냥 딱 이 클릭할 수 있는 칸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예요. 또 없어요. 여기 누르면 이제 동영상도 나오고, UI 바둑판식 요즘 유행하는 UI죠. 이제 다 동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동영상을 제 후배 데려가서 저기 동아리에서 이렇게 찍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가서 하자. 밥 한번 사줄 테니. 그래서 목장주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이게 동영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설명하기에. 이 제 후배입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다 해서 채널을 많이 활용했어요.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홍보하고 이제 사이트하고 좀 다른 세트 구성을 했죠. 그리고 수수료를 더 내라 직접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보내줄 테니까 리뷰 써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또 이건 광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키워드 광고 이런 거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직접 먹어봐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먹어봐야 돼요. 맛있다. 그러면 사이트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죠. 이런 식의. 이런 뭐 팀원에서도 저희가 했었고 초기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게 옛날에는 하루 들어와도 공장을 가동했고 이랬는데 주문을 다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화요일만 지금 하루 배송해요. 하루. 그러니까 훨씬 이제 주문 들어온 만큼만 만들어서 보내기 때문에 재고도 없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뭐가 신선하구나 이걸 이제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입소문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가족이나 이런 요구르트가 구하기 힘드니까 마트에서 사서 뭐 요구르트 마트에 사서 이렇게 선물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목장 우유라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브랜드의 이미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목장 우유라는 거를 지인들한테 선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블로그에도 많이 떴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리뷰 형태의 블로그가 아니라 포스팅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직접 쓴 이런 것들이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단 1원의 마케팅 비용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하면서 이게 막 뜨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 지금 이제 제가 한 올 6월 기준인데 하루 한 30건 주문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50건에서 200건씩 나가요. 일주일에. 그리고 한 달 매출이 뭐 2천만 원 선이고 회원이 한 1,500명까지. 지금은 더 늘었죠. 훨씬 많이 늘었죠. 이게 왜 좋냐면 마진이 좋아요. 3,200원 해도 남는 뭐 1,000원, 2,000원 남는데, 1,000원 정도 남았다고 치면 2,000원이 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사실 면테이프, 비정제당 이런 거 엄청 조금 들어가거든요. 비싸다고 하지만 비싸봐야 지가 100원 안 넘어요. 테이프 한 번 가는데 100원 넘겠어요? 안 넘어요. 뭐 30원? 뭐 비정제당 쏟아 부어도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요. 50원도 안 들어요. 근데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 가치를. 우리는 이게 10배가 비싸다, 10배가. 그 사람들이 계산해 보겠어요, 그 들어간 거는? 안 해보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뭐 브랜드도 제가 몇 개 만들어 봤는데,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감성팔이 하면 안 돼요. 감성팔이. 대부분 우리 막 뭐 사 먹어보려면 우리 진짜 좋게 키웠다, 뭐 벌레를 손으로 잡아서 했다, 우리는 뭐 우렁이 농법으로 했다, 뭐 친환경이다. 그게 처음에 한 명 할 때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그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유기농이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감성팔이가 안 돼요. 이제 내가 이렇게 백날 만들었다고 이거 좋다고 해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성 있다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물건 파는데.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마케팅을 막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물건 만들어놨으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우과 계란하고 딱 2가지 사례밖에 안 되지만, 한우과 계란하고 유레카 목장 만들면서 마케팅 생각하고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제품을 제대로 만들자. 그게 내가 뭐 10가지, 20가지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한 가지만.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다, 미쳐. 이게 막 사고 싶어서 이걸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소문이 나요. 아까 막 지인들 선물해주고 좋은 제품. 장사 잘 되는 식당 있잖아요. 다 어렵다 그래도. 왜 그래요? 우리도 가잖아요, 그 식당은. 왜 그래요? 그 이유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쇼핑몰이라는 게 왜 다른 게 다 필요해요? 막 커뮤니티 만들고 뭐 블로그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물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건 상품밖에 없어요. 사실 물건 사고 파는 그 관계 이상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우리랑 뭐 사귀려고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뭐 강의 들으려고 와요? 아니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쇼핑. 물건 사고 파는 그 하나의 목적,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 목적 하나. 근데 우리는 이건 내버려 두고, 야, 상품은 됐어, 이제 마케팅 하자. 돈 다 날리고 나중에는 이제 빈터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인쇄물 하나, 패키지 하나, 뭐 상품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성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자기가 못하겠으면 주위에 잘하는 분들 발굴해내서 만들으셔야 돼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물론 진짜 그런 거 하는 업체에다 맡기면 돈이 많이 들겠죠. 상상도 못하게. 근데 주위에 능력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파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풀 다 먹여요. 목장에서 풀 안 먹이면 소가 죽어요. 근데 저는 이걸 작은 이야기인데 큰 이야기로 있어요. 분명히 내가 파는 상품 중에도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업계에서는 당연한 건데, 근데 외부에서 몰라요.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제 큰 얘기로 바퀴벌레를 공룡이라고 속여서 팔아야 돼요. 이것도 제가 농산물 쇼핑 만들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똑같고, 맞아요. 이것도 핵심이에요. 싸게 막 팔려고 해서 하면 일단 마진이 적으니까 내가 쫓겨요.
마진이 적으면. 마진이 적으면 무조건 장사를 할 때 물장사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왜? 물장사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마진폭을 높이려면 제값을 받아야 되고, 제값을 받으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고객은 정성스러운 마음과 성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식당이나 뭐 식당 사례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식당이나 어딜 가더라도 그래요. 정말 형편없는 데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만 성의 있게 대하면 그 사람도 알아줘요. 이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충성도 없는, 막 우리는 신규 회원을 끌어모으려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 물건 사주는 딱 100명, 이 정도. 숫자는 중요하잖아요. 나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매일 1000만 원 매출보다 매일 30만 원씩 매출이 중요하고, 1년 10년 이게 꾸준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1년 하고 말고 이런 좀 급속한 이런 좀 그런 상황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일본 마인드죠. 일본 장인 정신들이 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좀 이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워낙 많아지니까, 그런 브랜드, 제품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랄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 그럴까,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짧은데 한 10분도 안 걸려요. 5분 정도면 금방 할게요. 제가 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맥도날드를 보면서 브랜드는 꼭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경영학 서적, 뭐 경영 관련 책들 이렇게 보면, 경제서적 같은 맥도날드에 대해 사례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패티가, 저는 식품에 있고 제가 육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는 몰라요. 근데 정말 안 좋아요. 이게 거의 고기가 아니라 인공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2년을 놔둔 햄버거랑 그거예요. 포테이토, 감자예요. 2년 놔뒀는데 똑같아요. 안 썩어요, 절대로. 2년 동안 샀는데. 이게 중국에서 원가가 공개된 건데, 치즈버거 판매가 4,900원이면 다 합쳐도 6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마진이 굉장히 높죠. 마진이 어마어마하죠. 맥도날드 고기 72%가 비만이고, 비만 가능성이 140% 이게 증가한대요. 우리 햄버거 맨날 한 일주일 동안 먹어보면 막 살찌는 것 같죠? 똑같아요. 맥도날드 포장지에 싼 게 더 맛있어요. 똑같은 햄버거인데. 브랜드의 힘이죠, 진짜. 햄버거 하나 나오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사실. 저희도 패스트푸드에서 알바해보면 금방 나와요, 1분. 근데 119개국에 33,000개 이상 매장 운영하고 있고, 6,400만 명이 하루에 오고, 일초에 75개가 판매. 세계 100대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내가 쓰레기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던져줘도 사람들이 브랜드만 있으면 사 먹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제가 강남에 뭐 약속이 있어서 잠깐 뭐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보면 뭐 맥도날드 줄 서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육가공을 다루는 입장에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 먹냐? 근데 그게 브랜드 때문에 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느 정도만 구축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평생 진짜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제. 한 달에 3일 일하라고 그랬는데 3일도 일 안 해요, 사실. 정말 조금 일해요. 몇 시간밖에 일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메이베이 김태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6시부터 7시까지는 디너 타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7시부터는 나라의 비즈니스 정은교 대표님의 스피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디너 타임 장소는 로비 쪽 좌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